한국 YMCA의 이 초창기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격동의 사조와 개화, 이렇게 타이틀을 한번 알아볼게요. 격동이 뭐예요?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는 것. 물론 세계적으로 산업혁명할 때 사회가 급격하게 변했죠. 격동의 사조. 사조 뭐예요? 사상의 흐름. 그때 당시에 개화 문제. 개화 문제가 뭡니까? 근대화예요. 서구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문호를 개방하자. 지금까지 조선시대에 넘어왔던 성리학이 아닌 이제는 실사, 구시의 학문을 갈구하자. 그죠? 그러면 작은 챕터 한번 볼게요. 격동의 사조와 자각, 사상의 충돌과 민중,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학이 됐던 실학. 조선 성리학에 대한 비판. 주리론적인 것만 주장하는. 그래서 주기론적으로 학문은 실사구시 학문을 알고 해야 된다. 실사구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익, 정약용, 박지원, 박재가. 그죠? 사상의 충돌 민중. 이때 민중이 각성하게 됩니다. 각종 밀란이 발생하게 되죠. 왜 밀란이 발생하냐? 그때 수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근, 굶주림, 질병, 거기 나가서 한발이 뭔지 아세요? 오랜 가뭄. 그걸 한발이라고 해요. 그 과정에 민심이 이탈하게 됩니다. 민심 이탈. 민심 이탈은 뭐예요? 천주교인들은요, 천주교인들이 아니고 실학자들은요, 천주교를 믿게 돼요. 성리학자들은 위정척사, 여기서 들어오면 안 돼! 라고 하는. 민중들은요, 동학에 가입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주류는 뭐냐면 개화열풍이었단 말이에요. 개화열풍. 누구냐? 젊은 청년 중에 지식인층. 그래서 1884년에 김옥균이가 갑신정변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외세가 침탈하는 거예요. 경제적 침탈, 정치적 야욕. 그에 맞서려고 하게 되면 개화해야 된다. 이때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죠? 선교사 입국. 1884년에 알렌이 들어와요.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딜러가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한국 민중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뭐 했겠어요? 의료사업 했잖아요. 교육사업 했잖아요.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한글신문을 창간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세가 급격히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개화자강, YMCA는 개화로부터 실사구실 중 개화자강의 기치. 그게 서울 YMCA의 창립이에요. 개화자강의 기치. 서울 YMCA. 언제요? 먼저 1899년도에 개화청년 150명이 북미 YMCA다. 한국에도 YMCA를 좀 세워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3년 10월 28일 유니온회관에서 황성기독교 청년회. 이게 바로 서울 YMCA예요. 왜 황성이라고 했느냐? 1897년에 고종이요, 국호를 대안이라 해라. 왕을 황제라 해라. 그래서 황제가 살고 있는 성. 그래서 황성기독교 청년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황성기독교 청년회는요,
독립협회의 D를 잇은 민족운동체예요. 계몽적 민족운동의 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립협회가 1896년에 누가 세웠어요?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이 사람들 YMCA 사람이 되잖아요, 나중에. 그죠? 왜 독립협회가? 그때 일본이 우리를 강점했던 시기 아니에요. 그죠? 각 나라들이 조선을 삼키기 위해서 각축을 벌이던 때단 말이에요. 자주 독립의식을 고취하고 민주주의를 고취하고 정부 시책을 비판하고 탐관오리 규탄하기 위해서 이 운동이 발전돼서 만민공동회를 납니다. 종로 내거리에서 이상재 선생님이 연설을 합니다. 고종에게 국정헌의 6조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종이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친일 집단인 황국개표를 통해서 교란을 시킵니다. 1898년 12월 독립협회가 해산이 됩니다. 그 지도자들이 투옥이 돼요. 그걸 이을 민족운동체가 없었어요. 그걸 우리 서울 YMCA가. 그래서 민족 지도력들이 YMCA 운동에 대거 가입하면서 서울 YMCA는 진짜 민족운동체, 개화 자강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민족운동체이기 때문에요. 처음에 고종량이 반대, 을사늑약 반대, 친일조직인 일진회와 대결 이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서울 YMCA 한번 봅시다. 비정치기구, 정치적인 활동을 안 하기도 선언했어요. 이사들 구성이요, 국제적인 기구예요. 한국인은 2명밖에 안 돼. 미국 5명, 캐나다 3명, 일본인 1명. 국제적인 조직이에요. 런던 YMCA가 에큐메니컬 운동에 있어서 장로교, 독립교, 감리교, 성공회 각각 3명이었었거든요. 그게 교계일치가 되잖아요. 우리도 장로교 5명, 감리교 3명, 장로회 1명, 4명은 불명이에요. 우리도 교계일치에 물 따랐어요. 그리고 서울 YMCA는요, 산발이 사업이 있어요. 교육, 체육, 종교 3가지 사업을 진출시킨 거예요. 체육만 진출시킨 거 아니에요. 물론 그때 당시는 육체적 활동을 천시했잖아요. 그죠? YMCA가 그 시대적 상황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체육이 역할을 한 거예요. 이상재 선생님부터 운동에 가서 뛴 거예요. 천시했던 사, 농, 공, 상 그 사회였잖아요. 그죠? 천시받던 농업교육, 공업교육, 상업교육을 YMCA가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서울 YMCA는 근대화의 주역이다. 서울 YMCA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은 없었어요. 한국의 근대화는 없었어요. 민족운동체로 창립된 서울 YMCA는 1906년에 부총무 김정식을 일본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에 제1번 한국 YMCA를 창립시키죠. 적국의 수도에, 물론 아직 한일 합방이 안 됐지만 신진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YMCA에서 청년학과 노동야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학생을 결집시킬 단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유학생들은 YMCA에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일본 기록에 얘기하면 648명이에요. 다 거기서 집회를, 거기 가보면 옆에 메이지 대학교가 있고, 일본 대학교가 있고, 경영의숙대학교가 있고,
한일합방이 1910년에 되잖아요. 그죠? 암울하죠. 1910년대 서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성재 선생님이 학생 활용회를 개최하는데요. 불교 사찰인 진관사에 가서 제1 학생 활용회를 합니다.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해요. 1911년도에 유림의 본거지인 개성 한영서원에서 1910년도에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은 이승만이 와서 학생부 간사를 합니다. 일본의 1919년도에 648명 정도가 유학생이었는데 6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28 독립선언을 합니다. 거의 유학생 모두가 모인 거예요. 그죠? 대표는 11명이었지만 대표에는 여성이 없지만 김마리아라고 하는 여성도 있었고 그 독립선언서를 몰래 반입해서 한국에 버틴 28 독립선언 후 한국에 온 유학생이 359명이에요. 남쪽으로. 그래서 3.1운동이 가능했던 거예요. 3.1운동의 중심엔 월남 이상재 선생이 있었어요. 왜 33일에 안 들어갔느냐? 33일에도 월남 선생이 잡히게 되고 투옥이 되게 되다 보면 민족을 이끌 사람이 없어요. 28 독립선언에 당시 제1번항에서 총무했던 백남 총무가 왜 안 들어가냐? 그 사람이 잡히게 되게. 그래서 28 독립선언 붙잡혀 들어간 그 사람의 옥중 뒷받을 백남 총무가 한 거예요. 그걸 제가 조선일보에 한번 기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족이 전화 와서 감사하다고 전화 받은 적도 있고요. 아시잖아요. 33인 대표 중 16명이 기독교인이고 그 중에 9명이 우리 서울람시 이사, 위원, 직원이었다는 사실. 우리나라의 민족운동사를 얘기하게 되면 서울람시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초창기 대표적 지도력으로서 월남 이상재 선생 1913년도 5월에 초대 한국인 총무가 되잖아요. 질레트가 먼저였고 월남 이상재 선생이요. 사중 목적 사업 이것을 강하게 주장했어요. 1916년 5월 윤치호 선생이 공업교육, 상업교육 이것을 활성화시켰어요. 조금 온건한 사람이죠. 이상재 선생님. 이상재 선생님은 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일심상조 불언중. 근데 일심상조 불언중이 다 아니에요. 만사무구 진리외 일심상조 불언중이에요. 일심상조 불언중은 서로 말하지 한마음이어라. 그리고 YMCA 표가 요한복음 21장 17절인가 17장 21절인가 저희로 다 하나가 돼. 너희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 근데 그 앞에 만사무구 진리. 모든 일의 해결책은 진리 밖에서 찾지, 진리 외에서 찾을 수 없다. 성경에 나왔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해결책은 예수님에서 찾지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서울람시 목적문 서울 기독교 청년회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도 YMCA 운동은 예수 제자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기간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 나가야 되고 내부 프로그램은 하나님께 맞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프리카에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사냥이 있습니다. 이 사냥은 3마리에서 6마리, 많게는 수십 마리. 이 군집이 모이고 모이면 수천 마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인도자격인 양이 나타나고 다른 양들은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냥은요, 두 개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 뭐냐면 무서움을 많이 타고 하나는 욕심이 많아요. 무서움을 많이 타니까 외부에서 이리떼가 공격할까 봐 밖으로 절대 이탈하지 않습니다. 모여듭니다, 가운데로. 욕심이 많으니까 바로 앞에 풀은 놔두고 앞에 있는 풀을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앞에 양을 밀치게 되겠죠. 그죠? 인도자격인 양은요, 뒤에서 자꾸 밀치다 보니까 점점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사막을 지나 희뿌연 연기, 그래서 사막이 나타나요. 사막 뒤엔 바다가 있거든요. 더 이상 멈출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양의 시체에 산더미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인도자격인 양은요, 식구도 늘어났으니까 푸른 목초가 우거진 초원으로 식구들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YMCA 생활하면 안 돼요. 오늘 제 말씀을 계기로 여러분이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간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여러분의 후원자, 여러분의 든든한 격려자가 될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소통, 화합의 키워드로 밥을 먹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오늘 체육지도자회는 그걸 위해서 모이지 않느냐. 사람이 만나야지 생각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이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야, 니네는 이렇게 기도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신경 여러분 하잖아. 하나님을 믿는 사도의 공통된 신앙적 고백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예수님은 YMCA에서 일하는 사람끼리 서로 교통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저희로 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박 2일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모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또 여러분 자체도 리프레시 돼서 새로운 YMCA 운동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